총알 없는 전쟁터인 주식시장.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선물 거래로 대박난 사람들이 있다. 주식 선물 거래란?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미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은 뭐 아니면 도.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제로섬 게임이라 불리는 선물 옵션 시장. 이곳에서 살아남은 미래를 예측하는 선물업계 고수가 있다. 같은 경우는 2, 3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천억 원이 넘는 큰 자산으로 개인 매매를 통해서 불렸었기 때문에 자본금 8천만 원으로 1,300억 원의 수익을 올려 선물업계의 신화가 된 압구정 미꾸라지 윤강로 고수. 하루 최고 9천억 원어치의 선물 거래를 중개한 미다스에서 목포 세발낙지 장기철 고수. 약 6년간 10억 원을 2천억 원으로 늘렸다는 슈퍼매기 성경래 고수. 고수에게 주식 투자 성공 비법을 알아본다. 네, 오늘 주식투자 성공백서에서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선물 시장에서 적게는 수십억 원 그리고 많게는 수천억 원의 고수익을 올린 선물고수 3인방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주실 분들 만나보도록 하죠. 오혜진 주식 매니저, 상도투자자문의 고덕재 대표, 대신증권 크레온 영업팀의 지준호 대리, 그리고 이지환 트레이더, 김민정 관상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고수익을 올린 그 고수 3인방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이 고수 3인방, 남다른 투자 원칙과 운까지 따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전설적인 성공 신화를 보여준 첫 번째 고수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변동성을 요리조리 잘 피해다녀 압구정 미꾸라지로 불리는 선물업계의 신화 윤강로 고수. 자본금 8천만 원으로 시작해 1,300억 개의 수익을 올렸는데 매매를 잘하셔서 유명해지셨죠. 700% 이상 이렇게 내시고 금액이 뭐 수백억 이상이었으니까 8천만 원으로 1,300억 벌었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유일무이한 레전드라고 보면 되죠. 선물 옵션기의 전설로 여전히 회자되는 그의 투자 비법은 뭘까? 윤강로 고수의 투자 5계명은 이러하다. 자, 그런 만큼 리스크가 높은 선물 투자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윤강로 고수는 정말로 이 재물운이 따랐을지가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상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자, 실제로 이분의 좀 관상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어느 정도 재물운이 뒤따르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네. 직접 이제 나가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뭐 선물 시장의 전설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그렇죠. 인물이죠. 윤강로 고수 같은 경우는 이 귀가 이 눈의 높이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 낮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그러면서 좀 분석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마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나오시기 전에 이제 그 주식을 하시기 전에 상당히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눈썹 같은 경우는 관상에서 보면 요 가운데 이 눈썹 가운데 같은 경우는 자가 발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끝부분 같은 경우는 재산운이나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보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이 윤강로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눈썹의 끝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흩어져 있고 눈썹 이 끝부분이 굉장히 짧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과 분석력은 있지만 일에 대한 어떤 마무리, 성과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예.
혹시 뭐 그 밖에 다른 특징들도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용광로 고수 같은 경우는 이 법령, 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 팔자주름은 법령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관상에서는 직업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신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한 그 사명감이나 일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투철하고 직업 정신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의 어떤 철두철미한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관상 자체로 자세히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굉장히 이렇게 고른 그런 네. 치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운이나 재물운, 그리고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운들이 이제 잘 이렇게 맞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나 어떤 그 일에 대한 어떤 뒤처리에 상당히 좀 고심하고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필요는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코는 어떻습니까? 보통 재물운 할 때 왜 코 쪽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상에서 이제 재물운을 보는 이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준두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재물운을 관장하는 곳이라서 이 준두가 상당히 이렇게 뭉뚝하고 이렇게 좀 살집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관상에 이 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수려하고 굴곡이 없어서 어떤 그 재물적인 운이 잘 드나들긴 하는데 이 준두 있는 곳이 그렇게 살집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재물이 아무리 많은 재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지키거나 고수하기는 조금은 힘들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분은 상당히 오뚜기 같은 그런 정신을 좀 갖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리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국내 선물 시장의 1세대 큰손이라 불린 목포 세발낙제 장기철 고수 이야기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2000년 윤광로 고수와 함께 선물시장의 쌍두마차라 불린 인물이 또 있다. 기증권 목포지점에 근무하며 190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하루에 약 9천억 원을 중개해 목포 증시를 쥐락펴락한 인물로 목포상고 졸업 후 기증권 입사 14년 만에 초고속으로 부장 승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고조의 신화를 이룬 황금의 손, 선물거래의 퀴즈로 통하는 목포 세발낙지 장기철 고수. 그쪽 지방에 있는 자금들은 거의 다 끌고 올 정도로,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와서도 투자해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또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아직 제대로 형성이 안 됐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자금력만 있으면 시장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출입이라든지 기관들이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참여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줬었던, 하루 당일 거래 대금의 3%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을 좀 쥐락펴락했다. 목포 세발낙지 장기철 고수가 꼭 지켰다는 원칙이 있는데 바로 손절매. 장기철 고수는 원금 중 절반이야만 선물에 투자하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한 손절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전해진다. 그때 당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위로 가면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쭉 꺾이기 때문에 짧은 손절매에서 대응했을 때는 상당한 어떤 수익이 단기간 내에 났던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자신만의 철칙을 세워 뚝심 있게 실행하는 것. 개인 투자자라면 장기철 고수처럼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보자. 자, 앞서 윤광로 고수의 관상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장기철 고수는 재물운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좀 궁금해져요. 네.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목포 세발낙지 고졸 증권맨의 신하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네요. 장기철 고수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재물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상의 그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삼정이 이렇게 고루 균등하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 이 준두 이쪽이 굉장히 이제 뭉뚝하면서 재물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분의 이렇게 턱을 보면 하관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고 하관이 아주 둥글게 잘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부하 내지는 아랫사람의 그런 복이 굉장히 좋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도움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 인복도 상당히 있어서 혼자만의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뭔가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상의 예라고 볼 수 있고, 이분이 이렇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이 눈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야심이나 그런 어떤 그 어떤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분으로 보여져서 한번 이분이 마음을 먹으면 예, 못 해낼 것이 없는 예, 그런 어떤 야심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아니면 또 그 밖에 뭐 어떤 귀라든지 이마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보이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귀를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귀가 이제 얼핏 보면 약간 부처님 귀처럼 상당히 이렇게 귀가 이렇게 좋거든요. 그리고 귀에 귓볼이 굉장히 좀 두툼하면서 네. 귀에도 이 얼굴 못지않은 살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귀한 어딜 가나 그런 귀한 대접도 받지만 그런 재물운이라든가 전반적인 그 운이 자신의 어떤 노력의 어떤 대가도 있겠지만 많은 어떤 힘들이 어우러져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부와 어떤 귀한 그런 이제 인연들을 맺어갈 수가 있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신만의 투자 철칙으로 선물 시장의 전설이 된 마지막 고수죠. 슈퍼맥이 선경래 고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성공한 개미의 기본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선경래 고수. IMF 지나고 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변 자금을 모아서 시장에 참여를 해서 주력펴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 슈퍼맥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게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슈퍼맥이라는 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선경래 고수는 종잣돈 10억 원으로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후 6년간의 꾸준한 투자로 10억 원은 2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그도 처음엔 선물 투자를 선택한 건 아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과 더불어서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때 트레이더 당시로 활동했을 때 퇴직금과 자기 자산을 가지고 10억 원을 가지고 처음에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단 일주일 만에 옵션을 가지고 투자 자금의 절반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때서부터 옵션보다는 선물 쪽으로, 옵션 쪽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매대 쪽으로 이렇게 선행했다고 하는데요. 빠른 어떤 손실 복귀라든지 아니면 매매에 대한 방법들을 다시 찾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뛰어난 감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로 노선을 갈아탄 그의 성공 비법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따랐는데 밤늦게까지 거시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새벽에는 미국 증권시장의 추이도 확인하면서 매일 전략을 세웠다는 선경래 고수. 시장에서 어떤 전략상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을 좀 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전처럼 방향성을 놓고 베팅한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일정 수준가량 꾸준히 가지고 오는 그런 매매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기존 전략과는 좀 다른 2세대 전략이 나왔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로 자금을 모은 그는 강남에 빌딩을 매입해 빌딩 투자의 달인이란 별명도 얻으며 승승장구 중이다. 주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선물계의 고수가 될 수 있었던 세 사람. 여러분도 그들의 투자 철학을 본받아 선물계의 신화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자, 그러면 선경래 고수도 역시 관사학적으로 봤을 때 재물운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선경래 고수의 관상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네. 하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으로는 제일 괜찮은 신분이죠. 고수인데 궁금해지네요. 일단 이 선경래 고수 같은 경우는 이 눈썹을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눈썹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렇게 진하면서 수려하고 이 끝까지 잘 이렇게 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인복도 있지만 어떤 그런 재물운이나 그리고 형제운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눈 밑에 이렇게 두둑한 애교살, 이 와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재물운이나 어떤 그런 경제운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피부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네. 있어요. 관상에서는 피부가 한 50%,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땅의 역할을 하거든요. 기름진 땅의 역할을 하고 그
기름진 땅이 있어야 논을 매든 밭을 매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피부 위에 눈, 코, 입이 얹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렇게 좀 깨끗하고 좋은 어떤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마가 상당히 이 얼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마가 상당히 넓으세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학식이 높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상당히 두뇌 회전이 빠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타고난 촉이나 감각적인 그런 면,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이분의 어떤 재물운이나 좋은 운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앞서 그 와잠이라고 해가지고 애교살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에 여성분들 이렇게 애교살 성형 많이 하는데 네. 그거 하면은 그러면 재물운이 올라가나요? 재물운도 좋아지고 자녀 운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 애교살을 이렇게 네. 되면요? 한번 바로 가셔야 되겠네요. 애교살 들어 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돈 버는 관상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보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돈을 부르는 관상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부르는 관상 따로 있다고 하는데 네. 잘 알고 있는 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네. 가능할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예. 관상에서는 이 12궁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돈을 부르는 관상, 그 재물운으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곳은 그 인당이라고 해서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는 이제 인당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 운이 통하는 통로거든요. 코는 내 자신이고 이마는 조상의 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자신의 노력과 또 그 조상의 어떤 이제 그 도움이 같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해서 그 운이 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지 않고 그쪽으로 답답하게 눈썹이 덮고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눈하고 눈썹 사이, 여기는 전택궁이라고 해서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 눈하고 눈썹 사이, 여기 전택궁은 부동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저 자리가 아주 수려하고 맑고 깨끗해야만 어떤 그런 그 부동산 운이나 그런 운들이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거나 그런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면 저 어. 전택궁이 상당히 수려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마 위에 보면은 그 어떤 그 복덕궁이라고 해서 네. 그 이마가 잘 꺼지지 않고 이마에 큰 흉터나 상처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보면 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어떤 운이 재물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금전운이나 재물운으로 봤을 때 이 전택궁이 수려한 분들이 저 류현진 씨나 박지성 씨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박지성 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전반적인 피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신데 그렇죠. 유달리 이 전택궁만 상당히 이제 넓고 네. 그러면서 이 전택궁만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아주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이 피부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빛깔이 있어요. 피부 빛이. 네. 예. 그래서 아주 그 대세적으로 인기를 끄는 네.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키는 그런 연예인들 보면 어느샌가 피부가 유달리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그 것들을 시기에. 네, 그 예.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특히 재물운과 그런 어떤 인기, 네. 명예운이 함께 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나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눈썹이 굉장히 수려해요. 저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주변에 어떤 도와주는 그런 힘들, 그리고 인복, 네. 그다음에 저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덕이 있어서 자신의 어떤 노력과 그 운이 만나서 상당히 빛을 보게 된다고 보실 수 있죠. 네. 자, 그럼 김연아 선수는요? 김연아 선수는 너무 많은 거를 두루두루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마를 보면 이마와 그 피부 전반적으로 굴곡지거나 뭐 움푹 파이거나 또는 이렇게
그 울긋불긋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저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명예운이나 이런 운들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눈이 봉황의 눈이라고 해서 저렇게 쌍꺼풀이 없으면서 크고 긴 눈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을 하는 그런 집념과 의지와 끈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공의 원인이나 재물운을 아주 많이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